여러분,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언젠가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가 되어서야 준비가 부족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막막할까요? 오늘은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한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비결은 바로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의 노후를 보다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먼저, 노후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대한 걱정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경제 활동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득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저축과 투자입니다. 매달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들이고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리의 효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커지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수록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소비를 줄이고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를 늘려보세요. 이것이 노후의 경제적 안정을 확보하는 첫걸음입니다. 경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저축만이 아니라 현명한 투자도 필요합니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 수단을 활용해 자신의 자산을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는 리스크가 따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 상품에 대한 관심도 중요합니다.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다양한 연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미래를 위한 재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설정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간다면 노후의 경제적 불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노후는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건강 관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노후를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건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고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젊을 때의 작은 건강 습관들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지금 당장 운동을 시작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건강한 몸은 노후의 행복한 삶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니까요. 건강 관리는 단순한 운동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포함됩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명상과 같은 마음을 다스리는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노후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사회적인 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정서적인 만족감을 얻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이 쌓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고립감은 커지기 쉽습니다.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면 외로움이 커지고 이는 정신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까운 이웃과 소통하거나 동호회 활동을 통해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노후의 외로움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사람들과의 따뜻한 교류는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고 외로운 시간을 행복한 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노력들이 나중에 커다란 보람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것은 적극성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꺼리게 되고 기존의 관계도 소홀히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70대, 80대에도 우리는 충분히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거나 지역 커뮤니티에 가입해 보는 것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큰 보람을 줍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정신적인 활력을 유지하게 합니다.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노후의 외로움을 막아주고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노후에도 의미 있고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자신의 취미와 관심사에 대해 고민해보고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나가면 나이가 들어서도 활기차고 보람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투자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활동들을 통해 우리는 나이를 잊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고 경험하는 것들이 노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에 대비해 지금부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뇌를 자극하고 치매와 같은 노년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등 창의적인 활동에 시간을 투자해 보세요. 이러한 활동들은 우리의 사고력을 증진시키고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또한 여행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히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의 삶에 큰 가치를 더해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지속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행복한 노후를 위한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노후는 더 이상 불안하고 두려운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에서 가장 여유롭고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보낼 수 있을지 계획하고 준비해 보세요. 노후에도 여전히 꿈을 꿀 수 있고 새로운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태도는 우리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고 노년기를 더욱 빛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노후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축복과도 같은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기 위해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삶의 어려움도 더 쉽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또한 실패나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노후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찾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행복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노후 걱정 없이 살기 위한 비결은 결국 지금의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경제적인 준비, 건강 관리, 사회적 관계 유지, 자신에게 투자하기,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 5가지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들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를 더욱 안정적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준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뭘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해야죠.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죠.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할까요? 사실 나이가 들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따로 있습니다.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은 여전히 활기차고 건강한데 어떤 사람은 급격히 노화가 진행되죠. 그 차이가 뭘까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는 노화 방지 핵심 포인트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내용만 알고 실천하면 10년은 젊게 살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따라 해보세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호르몬이 줄어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특히 50대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데 이때 관리를 하지 않으면 노화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생활 습관을 조금만 바꿔도 성장 호르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분비됩니다. 이 시간에 깊은 숙면을 취해야 성장 호르몬이 충분히 나옵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 섭취입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량이 줄어들고 성장 호르몬 분비도 감소합니다.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특히 근력 운동을 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너무 무리할 필요 없이 가벼운 아령 운동이나 스쿼트 정도만 해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3가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성장 호르몬을 유지하면서 노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곧 우리의 몸을 만듭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산화 식품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줄여줘서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대표적인 음식으로는 베리류, 토마토, 견과류, 녹색 채소 등이 있습니다. 베리류에는 비타민 C와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 줍니다. 견과류에는 좋은 지방과 비타민 E가 들어있어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녹색 채소는 엽산과 비타민이 풍부해서 혈액순환을 돕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는 뇌 건강에도 좋고 피부 탄력에도 도움이 됩니다. 연어나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 많이 들어있으니 주기적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노화를 늦추는 음식들을 잘 챙겨 먹으면 몸속부터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몸속 영양이 부족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건강한 음식 위주로 식단을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든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근육이 줄어들면 단순히 힘이 없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도 감소해서 살이 쉽게 찌고 건강이 나빠집니다. 특히 하체 근육이 약해지면 쉽게 넘어지고 골절 위험이 커집니다.
그래서 근력 운동이 필수입니다.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뼈 건강도 좋아집니다. 또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돼서 전반적인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너무 무거운 것을 드는 것보다 자신의 몸에 맞게 가볍게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정도라도 꾸준히 하면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운동으로는 스쿼트, 벽 짚고, 푸시업,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같은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운동들은 특별한 도구 없이도 집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쿼트는 하체 근육을 강화하면서 균형 감각도 키워줍니다. 처음에는 힘들어도 꾸준히 하면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근력 운동은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더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살고 싶다면 오늘부터 근력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노화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노화 속도가 빨라질 수도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피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가공식품에는 방부제, 인공 첨가물,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성분들은 우리 몸에 염증을 유발하고 세포를 손상시켜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특히 튀긴 음식, 패스트푸드, 인스턴트 음식들은 노화를 촉진하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는 흰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설탕은 피부 탄력을 떨어뜨리고 주름을 증가시키는 당화 반응을 일으킵니다. 빵, 과자, 탄산음료처럼 당분이 많은 음식은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나트륨 섭취입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높이고 체내 수분을 빼앗아 피부 노화를 촉진합니다. 또한 몸이 부어서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고 혈관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화를 막고 건강을 유지하려면 자연식 위주의 식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부터라도 몸에 해로운 음식들을 줄이고 신선한 자연식으로 식습관을 바꿔보세요. 노화를 늦추려면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항산화 식품은 우리 몸을 보호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첫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뇌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한 줌 정도 먹으면 노화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리코펜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특히 익혀 먹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토마토 주스나 수프로 먹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입니다. 견과류에는 비타민 E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서 피부 노화를 막아줍니다. 단 하루 한 줌 정도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음식만 꾸준히 챙겨 먹어도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식단에 항산화 식품을 더 많이 포함시켜 보세요. 음식을 먹는 시간도 노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건강한 음식을 먹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도 중요합니다. 가장 피해야 할 시간은 바로 늦은 밤입니다. 밤 늦게 음식을 먹으면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체지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세포 노화가 촉진됩니다. 특히 밤에 먹는 탄수화물과 기름진 음식은 몸에 더 큰 부담을 줍니다. 늦은 밤 음식 섭취는 수면의 질을 떨어뜨리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방해합니다. 또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져 당뇨나 비만 위험도 커집니다. 저녁 식사는 가능한 한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끝내는 것이 좋습니다.
늦은 밤에 배가 고프다면 가벼운 견과류나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이 더 건강합니다. 아침 식사도 너무 늦게 하면 몸의 신진대사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의 첫 끼는 아침 7시에서 9시 사이에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은 체내 리듬을 맞춰주고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평소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시간을 맞춰보세요. 건강한 음식뿐만 아니라 식사 시간을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몸이 좋아지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세요. 나이가 들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기억력 감퇴입니다. 특히 치매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젊었을 때부터 두뇌 건강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보를 접하면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새로운 단어를 외우거나 신문을 읽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간단한 암기 게임이나 숫자, 계산도 두뇌 활동에 도움이 됩니다. 글을 쓰는 것도 뇌를 자극하는 좋은 습관입니다. 예를 들어 일기를 쓰거나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뇌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기억력이 향상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뇌를 쓰는 습관을 들이면 치매 예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뇌는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두뇌 운동을 꾸준히 해보세요. 놀랍게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두뇌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손과 뇌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간단한 손가락 스트레칭만 해도 뇌의 혈류가 증가합니다. 손으로 글씨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퍼즐 맞추기나 블록 쌓기 같은 놀이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피아노를 치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손과 뇌를 동시에 자극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바느질이나 뜨개질 같은 손을 많이 사용하는 취미 활동도 추천합니다.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뇌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신 종이 신문을 읽고 손으로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손가락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양손을 번갈아 가며 사용하는 것이 뇌 건강에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왼손으로 양치질을 하거나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훈련이 됩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5분만이라도 손가락을 움직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간단한 동작이지만 뇌 노화를 막는 강력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유지하려면 신체 운동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걷기 운동은 뇌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걷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기억력이 더 오래 유지됩니다. 걷기 운동을 하면 뇌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하루 30분 정도만 걸어도 두뇌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걷는 것보다 약간 빠르게 걸으면 효과가 더 큽니다. 팔을 크게 흔들면서 걷는 것이 균형 감각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좋습니다. 또한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면 신경 전달 속도가 향상됩니다. 요가나 명상도 기억력 향상에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깊게 호흡하는 명상은 스트레스를 줄여 뇌 건강을 돕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타기도 두뇌 활동을 촉진하는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 신경세포가 새롭게 생성되고 기억력이 강화됩니다.
꾸준한 운동 습관은 치매 예방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서라도 매일 가벼운 운동을 실천해 보세요. 몸을 움직이면 뇌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은 노화 방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잠을 제대로 못 자서 고민이 많습니다. 숙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첫 번째로 잠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방해하고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저녁 늦게 과식하는 습관을 피해야 합니다. 밤늦게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되지 않아 숙면을 방해합니다. 세 번째로 일정한 취침 시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생체 리듬이 안정됩니다. 침실 환경도 숙면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밝거나 소음이 많은 환경에서는 깊이 잠들기 어렵습니다.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조명을 어둡게 하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낮에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도 밤에 숙면을 돕는 방법입니다. 하루 10분 정도라도 햇빛을 쬐면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바꿔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숙면을 위해 일정한 루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잠자기 1시간 전부터 조명을 어둡게 조절하세요. 부드러운 조명은 뇌를 안정시켜 자연스럽게 잠이 오게 만듭니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것도 숙면에 좋은 방법입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근육이 이완되어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취침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면 긴장이 풀리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수면 전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은 최소 6시간 전에 끊어야 수면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명상을 하거나 편안한 음악을 들으면 뇌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습관입니다. 낮잠은 20분에서 3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긴 낮잠은 오히려 밤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꾸준한 수면 루틴을 유지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숙면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숙면을 위한 작은 변화가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비결이 될 수 있습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첫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과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을 이완시키고 편안한 잠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우유입니다. 우유 속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세로토닌을 증가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마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에는 멜라토닌과 마그네슘이 들어있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카페인이나 매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면을 위해서는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음식은 숙면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숙면을 돕는 음식들을 활용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이 음식들을 활용해 편안한 숙면을 경험해 보세요. 혹시 외로움이 노화를 촉진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노화 속도가 빠릅니다. 외로움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면역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뇌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여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수록 우울감이 증가하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반면 사람들과 자주 어울리는 사람들은 뇌가 더 활발하게 활동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친구나 가족과의 정기적인 만남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정서적인 안정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외로운 생활이 길어지면 수면의 질도 떨어지고 만성 피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규칙적인 사회 활동을 하면 활력이 증가하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줄이려면 적극적으로 사람들과 어울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취미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작은 노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 한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안부 인사나 감사의 말을 자주 건네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공감과 경청은 인간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드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기적인 만남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연락을 미루다 보면 점점 관계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주기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 전화나 영상 통화를 통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는 노력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소원해지기 마련입니다. 일부러 시간을 내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정기적인 만남과 대화는 감정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인간관계가 원만할수록 생활 만족도와 행복감도 높아집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해보세요. 정서적 안정이 호르몬과 면역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코르티솔이 많아지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피부 노화가 빨라집니다. 반면 행복한 감정을 느끼면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일수록 건강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되면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이 노화를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을 통해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도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감정을 나누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억누르지 않고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웃음이 많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하고 젊음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늘리는 것이 노화 방지의 핵심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정서적인 건강을 지키는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허리가 점점 굽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허리가 굽으면 단순히 자세가 나빠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허리가 구부정하면 몸의 균형이 깨지고 근육이 약해집니다. 특히 등이 굽으면 폐활량이 줄어들어 호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허리가 굽으면 신체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아 보이게 됩니다. 반대로 허리를 꼿꼿이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젊어 보입니다. 허리 건강을 위해서는 평소에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래 앉아 있을 때는 허리를 곧게 펴고 등을 기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걷거나 설 때도 몸의 중심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스트레칭을 매일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허리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자세가 바르면 노화 속도가 늦춰지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세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먼저 벽에 등을 기대고 서는 운동을 해보세요. 벽에 머리, 어깨, 엉덩이를 붙이고 1분 동안 유지합니다. 이 동작을 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곧게 펴지고 자세가 교정됩니다. 두 번째 운동은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입니다.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리고 천천히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리와 하체 근육을 강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은 고개 들고 가슴 펴기입니다. 하루에 3분만 해도 자세가 눈에 띄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바른 자세를 만들면 척추 건강이 좋아지고 피로감도 줄어듭니다. 또한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몸매도 더 균형 있어 보입니다. 젊음을 유지하려면 허리와 등의 근육을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바른 자세를 만드는 운동을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자세로 더욱 활기찬 삶을 살아가세요. 여러분, 걸음걸이만 바꿔도 젊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구에 따르면 걸음걸이가 바른 사람일수록 건강하고 노화 속도가 느리다고 합니다. 반면 허리를 굽히고 작은 보폭으로 걷는 사람은 노화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걸음걸이가 흐트러지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고 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특히 발을 끌면서 걷거나 다리를 제대로 들지 않는 습관은 좋지 않습니다. 반대로 활기차게 걷는 습관을 들이면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집니다. 젊어 보이는 걸음걸이를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보폭을 크게 하는 것입니다. 보폭이 크면 자연스럽게 허리를 펴고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느리게 걸으면 관절이 굳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속도로 걸으면 다리 근육이 강화되고 균형 감각도 좋아집니다. 또한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며 걷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팔을 움직이면 몸의 균형을 잡아주고 칼로리 소모에도 효과적입니다. 발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고 발끝으로 밀어내며 걷는 것이 올바른 걸음걸이입니다. 하루 30분 정도라도 의식적으로 바른 걸음걸이로 걸어보세요. 걷는 습관만 바꿔도 몸이 가벼워지고 활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노화 방지 비결 중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좋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변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걸음걸이를 바꾸거나 식습관을 조금만 개선해도 몸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가지씩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실천하는 것이 어렵다면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밤에 스마트폰을 멀리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결국 노화를 늦추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10년 후에도 활기차고 젊은 모습을 유지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알려드린 방법 중 한 가지라도 꼭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실천해 보신 후 변화를 느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 주세요. 건강한 습관을 함께 실천하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세상에는 70대, 80대에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된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 건강한 습관, 배움의 기쁨, 여행,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뭘 시작해라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제한합니다. 그 생각을 버리고 한 발짝 내디디는 순간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70대에도 도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배움, 건강, 새로운 일, 취미, 여행, 긍정적인 태도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하는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이 더 가치 있게 다가옵니다. 젊었을 때는 일을 하느라 배우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신을 위해 충분히 시간을 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실제로 많은 70대, 80대 분들이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를 배우는 분들도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익히고 자격증에 도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기억력이 예전보다 떨어진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꾸준히 하면 누구나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인생이 더욱 활기차집니다. 지식을 쌓는 것은 두뇌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며 삶의 질이 높아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배우는 즐거움을 포기하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배워보겠다는 마음이 인생을 바꿉니다.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배우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깁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삶에 대한 열정이 생기고 활력이 더해집니다. 뇌를 자극하는 활동은 기억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배우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교류할 기회가 많아집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외로움을 줄이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줍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지 않으면 세상과 단절될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 인터넷 활용법을 배우면 더 편리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와도 자연스럽게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새로운 취미를 배우면 삶의 즐거움이 커집니다.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글쓰기, 가드닝 등 다양한 배움이 가능합니다. 노후의 배움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배움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배움이 있는 삶은 매일이 새롭고 흥미로운 도전이 됩니다. 한 가지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노년기에 도전하기 좋은 배움의 종류는 매우 다양합니다. 첫 번째로 추천하는 것은 외국어 배우기입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어떤 언어라도 좋습니다. 외국어를 배우면 여행할 때도 유용하고 두뇌 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피아노, 기타, 하모니카, 우쿨렐레 등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악기가 많습니다. 악기를 배우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정서적으로도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IT 기술 익히기입니다. 스마트폰, 컴퓨터 활용법을 배우면 세상이 더 넓어집니다. 영상 통화, 온라인 쇼핑, 은행 업무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으로 하는 취미 배우기입니다. 그림 그리기, 공예, DIY, 요리 등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정서적인 만족감을 줍니다. 다섯 번째는 글쓰기입니다. 자신의 삶을 기록하거나 블로그나 책을 써보는 것도 멋진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몸을 잘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많은 70대 분들이 이제 운동해도 늦었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건강관리 습관입니다. 매일 30분 정도 가볍게 걷는 것만으로도 건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스트레칭과 가벼운 근력 운동은 관절과 근육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중요한 습관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피로감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영양소가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도 건강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해야 합니다. 과식은 피하고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잠을 충분히 자는 것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숙면을 취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몸의 회복력이 좋아집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도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노후에도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운동은 무리하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은 걷기 운동입니다.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걸어도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강화됩니다. 집 안에서도 할 수 있는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운동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 하체 근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팔 근력을 키우기 위해 가벼운 아령을 이용한 운동도 추천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은 관절 건강과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인 아쿠아로빅은 관절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복식 호흡을 통해 폐활량을 증가시키는 것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 후에는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몸을 충분히 쉬게 해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근육량이 증가하고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운동 후에는 가벼운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체력이 좋아지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자신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이 필수입니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선, 닭고기, 두부, 콩 등의 단백질 식품을 꾸준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짜고 단 음식은 혈압과 혈당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가공식품보다는 자연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카페인이나 술 섭취는 줄이고 녹차나 허브차 같은 건강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면 소화 기능이 좋아지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식을 피하고 천천히 씹으며 먹는 습관을 들이면 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녁 늦게 먹는 습관은 피하고 가벼운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한 끼는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식을 준비해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바른 식습관을 유지하면 에너지가 넘치고
노후에도 활기찬 생활이 가능합니다. 작은 식습관의 변화가 건강한 삶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 후 경제적인 부분에서 고민을 하십니다. 하지만 요즘은 70대에도 경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일하는 것이 정신 건강에도 좋습니다.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튜브, 블로그, 온라인 강의 등으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퇴직 후에도 프리랜서나 컨설팅 등의 일을 하며 경제적 자립을 이루는 분들도 있습니다. 취미를 살려 공예품이나 수제 음식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삶에 활력을 주는 요소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면 일할 수 있는 기회도 늘어납니다. 자신만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면 충분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독립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생활도 더욱 즐거워집니다. 돈을 떠나 의미 있는 일을 하며 보람을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70대에도 취미를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연결하는 방법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뜨개질이나 자수, 목공 같은 수제작 제품을 만들어 판매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마켓을 통해 손쉽게 자신이 만든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만드는 공예품뿐만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수제 쿠키, 전통차, 장류 같은 건강한 먹거리는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꽃꽂이, 원예, 가드닝 같은 취미도 충분히 수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예쁜 화분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작은 식물을 기르고 분양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 같은 예술 활동도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접 만든 그림을 엽서나 액자로 제작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 강의나 원데이 클래스도 인기 있는 수익 창출 방법입니다. 자신의 취미나 특기를 살려 강의를 진행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즘은 줌이나 유튜브 라이브를 활용해 온라인 강의를 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기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취미를 통해 수익을 얻으면 삶의 만족감도 높아지고 보람도 느낄 수 있습니다. 70대 이후에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경험과 능력을 나누는 것도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보람을 느낍니다. 복지관이나 지역센터에서 교육봉사, 상담봉사 같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손재주가 있다면 직접 만든 물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독거노인 돌봄 봉사, 장애인 지원 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요즘은 온라인을 활용한 봉사활동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글쓰기나 번역 봉사, 온라인 멘토링 등 집에서 할 수 있는 봉사도 가능합니다. 후배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전하는 멘토링 활동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삶의 지혜를 나눠주면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역 사회 행사에 참여하거나 동네 환경을 개선하는 활동도 추천됩니다. 책 읽기 봉사, 어린이 돌봄 봉사 등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인간관계를 넓힐 수도 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결국 자신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노년기에도 취미를 가지면 삶이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집니다. 취미는 단순한 시간 보내기가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는 것이야말로 인생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독서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림 그리기나 서예는 감성을 자극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음악 감상이나 악기 연주는 정서적인 안정과 창의력을 키우는 데 좋습니다. 요리나 베이킹은 손으로 하는 활동이면서도 성취감을 주는 취미입니다. 가드닝이나 식물 기르기는 자연과 가까워지고 마음의 평온을 얻는 데 좋습니다. 여행은 새로운 경험을 쌓고 시야를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을 취미로 삼으면 건강도 지키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글쓰기를 취미로 하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집니다. 디지털 기술을 배워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는 것도 좋은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배우는 것이 취미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를 찾는 것입니다. 취미가 있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은 손을 움직이고 집중하는 과정에서 큰 만족감을 줍니다. 미술 활동은 감성을 자극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높여줍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색칠하는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서예나 캘리그래피는 집중력을 키우고 차분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공예 활동은 성취감을 주고 창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공, 도자기, 가죽 공예 등 다양한 공예 활동이 가능합니다. 뜨개질이나 자수는 손을 사용하는 섬세한 작업으로 두뇌 활동에도 좋습니다. 요리는 직접 만든 음식을 즐기면서 동시에 건강한 식생활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베이킹이나 전통 음식을 배우면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집니다. 창작 활동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 소소한 수익 창출로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좋은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SNS를 활용해 자신의 창작 활동을 공유하면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깁니다. 창작 활동을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험을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언가를 직접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큰 기쁨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하면 삶에 활력이 생기고 나만의 개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취미는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함께 할 때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하면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가 생깁니다. 독서 모임이나 글쓰기 모임에 참여하면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공예나 요리 강좌에 나가면 배우면서 동시에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운동 모임이나 산책 동아리에 가입하면 건강도 챙기고 교류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나 SNS를 통해 취미를 공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이 하는 취미를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간의 소통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취미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삶을 더 즐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회적 관계가 넓어질수록 정서적 안정감도 커집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은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듭니다.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은 또 다른 인생의 동반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하는 취미 생활이야말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은 젊을 때만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여행 방법이 많습니다. 오히려 여유로운 시간과 경험이 많아진 지금이야말로 여행하기 좋은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쁜 일상과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여행을 자주 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쌓고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입니다. 낯선 곳을 방문하면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시야가 넓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여행을 하면 몸을 움직이게 되고 자연스럽게 건강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산책하며 풍경을 감상하거나 자연을 즐기는 여행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습니다. 여행을 다녀오면 삶에 대한 활력이 생기고 새로운 목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행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가고 싶었던 곳을 방문하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추억을 만드는 중요한 순간이며 인생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들어줍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행입니다. 지금까지 가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이제는 용기를 내어 떠나보세요. 여행을 시작하는 방법은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집 주변에서 가볼 만한 명소나 공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여행의 장점은 부담 없이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적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역사적인 유적지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즐길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나 맛집을 탐방하는 것도 색다른 여행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차 여행을 떠나면 창밖 풍경을 감상하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캠핑이나 글램핑을 즐기면서 힐링하는 여행도 추천됩니다. 해외여행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꼭 먼 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가까운 일본, 대만, 동남아시아 등은 비행시간이 짧고 여행하기 편한 곳이 많습니다. 크루즈 여행은 이동에 불편함 없이 다양한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단체 여행을 선택하면 이동과 일정이 편리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습니다. 여행을 계획할 때는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무리가 가지 않는 일정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지에서 현지 문화를 체험하는 것도 의미 있는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곳을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행은 꼭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여행을 떠나면 자신의 속도에 맞춰 자유롭게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 여행할 때는 미리 숙소와 교통편을 체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 계획을 세울 때는 무리한 일정보다는 여유로운 일정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미리 정하고 안전한 여행 경로를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벼운 짐을 준비하면 이동이 편리하고 여행을 더욱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여행할 때는 작은 노트나 카메라를 가져가서 추억을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현지에서 맛있는 음식을 즐기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책을 읽는 것도 여행의 즐거움입니다. 여행지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있는 생각을 할 기회가 됩니다. 여행지에서 산책을 하면서 주변을 관찰하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미리 여행 보험을 가입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너무 먼 곳보다는 가까운 곳부터 차근차근 도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 하는 여행은 자신을 더욱 성장하게 하고 자신감을 높이는 경험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도전하는 마음입니다.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지금 떠나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젊을 때보다 몸이 느려질 수는 있지만 마음은 언제든지 젊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면서 도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이든 한번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이 빠르게 변해도 배우고 적응하면 충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경험과 지혜가 쌓이기 때문에 오히려 도전에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면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됩니다. 나이를 탓하기보다는 현재를 즐기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화는 두렵지만 변화를 받아들이면 인생이 훨씬 더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을 하나씩 도전해 보세요. 삶을 즐기고 나 자신을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노후를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삶이 달라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자주 하면 몸도 지치고 기운이 빠질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입니다. 작은 성공이라도 자신을 칭찬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일에 집중하면 행복한 기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면 삶이 더 만족스럽고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사람들과 어울리며 좋은 에너지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수에서 배우는 자세를 가지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즐거운 일을 찾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가 하루를 바꾸고 나아가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변화와 도전을 즐기면 70대 이후의 삶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변화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자신이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해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꼭 새로운 것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생활에서 작은 변화를 주는 것도 좋은 도전입니다. 가령 매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새로운 산책로를 찾아보는 것도 하나의 도전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배움을 실천하는 것도 멋진 도전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도전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즐길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보면 점점 더 자신감이 생깁니다. 계획을 너무 크게 세우면 쉽게 지칠 수 있으니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어렵다면 하루 한 페이지씩 읽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걷기 운동을 시작하고 싶다면 처음에는 10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작은 성공 경험을 쌓으면 더 큰 도전을 할 용기가 생깁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기는 마음으로 도전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전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변화가 결국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 가장 도전해보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70대 이후에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새로운 배움, 건강한 습관, 여행, 취미, 경제활동, 봉사활동까지
도전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할 수 있다는 마음가짐입니다. 한 걸음만 내디디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즐겁고 활기차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도전하고 싶은 것을 하나 정해보세요.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히 큰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이미 실천하고 계신 멋진 도전이 있다면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께 용기가 되고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주변 분들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도전하는 70대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부터가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